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뭐 인강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 다음에 학교 수업도 많이 들었고 학원도 많이 다녔고, 결론은 뭔가요? 수업을 들었다고 내 성적은 달라지지 않는다죠, 그죠? 수업을 들었다고 내 성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뭐 카페나 이런데 아니면 뭐 신문 칼럼이나 이런데 뭐 허구나 우겨대요. 제발 일찍 시작해라. 통계가 얘기한다. 앞에서 미리 시작한 사람들은 합격률이 높다. 그래도 죽어라고 안 해요. 근데 일찍 시작하면요, 그나마 뭐냐면 그나마 수업 듣고 요점 할만하네 해가지고 조금씩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합격률이 높아지는데, 들어서 되는 공부 없습니다. 들어서 되는 공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인강 틀어놓고 고삐리들이 그냥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서울대 가겠죠. 근데 가든가요? 못 가죠. 사트는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 저하고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원리를 이해하면서 할 것인가, 이런 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끊임없는 그러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하시고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수업 듣고 내일 또 왔으니까 내일 또 듣고 일주일 있다 또 와서 듣고 이러고 가고 사트 수업 들었다 시험 보러 가자 그러면 99.8%의 확률로 떨어지는 걸 보장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한 3년 전만 해도 무엇이 일어났냐면, 3년 전만 해도 하서 붙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왜? 다 안 하니까 그러고 갔는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죠? 웬만하면 공부를 해요. 시험을 보러 가겠다고, 삼성을 가겠다고, 설마 내가 붙겠냐 하는 사람 말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다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점수들이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영부영 대충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사트의 최근 경향 내지는 사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얘기를 할 거고, 정신교육은 이제 앞에 했으니까 그렇게 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보셨던 분도 알겠고 안 보셨던 분도 알겠지만 삼성에 적합한 시험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적성까지 포함해서, 인성까지를 포함해서, 상황 판단까지 포함해서 보게 되지만, 이번 수업의 주된 목적은 이제 적성이죠. 직무적성. 그러니까는 수리, 언어, 수리, 추리, 상식 중에서 언어를 제외한 나머지 세 파트입니다. 언어는 왜 안 하냐면 할 수가 없죠. 한다고 그러면 사기예요. 여러분들한테 한자를 가르칠까요, 제가? 아니면 독해를 같이 해볼까요? 그죠? 그걸 4시간 동안에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문제 수준 자체가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수능, 그런 문제가 한 반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휘와 관련된 게 한 10개 정도, 더 이상 나올 수도 있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 좋아라 하는 한자가 나와요. 특히 이공계 학생들, 나는 한자를 배우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것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좀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길이죠. 살아온 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언어 문제는 지금 공부한다고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냥 시간 내에 풀 수 있을지 한 번 정도 테스트해 가면 돼요. 시간 내는 다 풀어요. 중요한 거는 푸는 거하고 맞는 거하고 제일 상관없는 게 언어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하시고, 그 대신 한자는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됩니다. 한자에서 몇 개를 더 맞느냐 못 맞느냐가 생각보다 여러분 변별력에 좌우를 해요.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한자에서 몇 개 더 맞으면 굉장히 유리해지고요. 인문계는 남들 맞는 한자 틀리면 불리해집니다. 특히 한자에는 크게 두 가지죠. 사자성어가 있고, 여러분 이제 교재 맨 뒤에 보면 자주 나오는 사자성어가 떼거지로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거고, 그 다음에 몇 가지 한자에 자주 나오는 한자를 정리해 놨는데, 나오는 것들이 결국 어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획이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그 기획이 정확한 한자로 쓰였느냐, 이런 것들, 감상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감상이 이 감상이냐 저 감상이냐, 이러한 한자 어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신경을 쓰게 되면 가능하거든요. 시중에 자료도 많고요.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시중에 있는 책 중에서도 한자에 관한 내용들은 정리를 좀 해놨을 거예요. 그런 것을 좀 꾸준히 하세요. 나중에 닥쳐서 하면 어차피 안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천천히 하시다 보면 나중에 언어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겠고, 우리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수업을 합니다. 먼저 이제 추리죠, 추리.
시험의 순서는 뭐 언어, 수리, 추리, 상식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추리를 왜 제일 먼저 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 중에 할만하다. 전체 어려운 것 같은데 알고 나면 그냥 제일 할만한 게 추리다. 그 다음에 할만함에도 불구하고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맨 앞에 때려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연습을 하시라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는 이따 할게요. 그래서 추리를 먼저 하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추리는 크게 수하고 문자, 수하고 문자 추리죠. 수리가 뭐 4개, 5개, 수가. 그 다음에 문자가 1, 2개 정도 나오는데, 합쳐서 한 6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도형 추리가 나옵니다. 이것도 좀 특이한 도형이죠. 이거 6개 나오고, 그 다음에 언어 추리가 18개가 나와요. 여기가 이제 변별령 되는 첫 번째 코스입니다. 언어 추리. 자, 그 다음에 수리는 좀 이상하게 됐네. 대소 비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소 비교는 중학교 수준의 그 공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학교에 열심히 다녔냐 뭐 이런 거죠.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냐를 물어보지 않고 중학교 때 출석을 열심히 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특히 삼성이 강조하는 것은 거기입니다. 3학년 2학기. 거기에서 최고의 난이도의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를 돌파하면 뭐 대소 비교 크게 문제 없을 거고. 다음에 이제 응용수리죠. 응용수리는 이제 그 기호는 니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열심히 다녔냐 뭐 이거죠. 그때부터 나옵니다. 엄마가 4개 먹고 동생이 3개 먹고 5개가 남았다. 원래 몇 개냐 그랬더니 다 남았을 리가 없다. 뭐 이렇게 쓰고,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방정식, 부정식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 요것이 나와요. 요거는 10개, 요거는 한 5개 정도. 그 다음에 자료 해석 문제가 나옵니다.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표, 그래프 주더니 숫자가 뭐냐는 둥,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둥, 이런 걸 물어봅니다. 나머지 15개가 나오는데요. 삼성 시험에서 이것이 수리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자료 해석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LG 쪽이 자료 해석이 훨씬 더 그 취지에 맞고요. 그래서 뭐 반 이상이 사실 계산 문제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나 센스 있게 계산을 하느냐. 즉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 엄마가 시켜준 구문 수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쓸게요. 이제 상식인데요. 이제 인문하고 이공하고 나뉘는 게 이제 상식 때문이죠. 앞에 언어, 추리, 수리는 똑같아요. 인문인지 이공이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있죠. 이공계는 수리, 추리 틀리면 좀 불리하다. 그 다음에 인문계는 수리, 추리 좀 틀려도 그닥 상관없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럼 상식에 오게 되면 이제 크게 3가지 정도 나와요. 일반 상식이 있어요. 이거 일반 상식은 4천만의 상식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넝쿨 땅에 나오는 누구와 누구는 몇 촌이냐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심지어 테레비 안 보면 죽는다 뭐 이러죠. 남현이의 몇 초 뭐 이런 것도 냅니다. 1초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테레비 안 보고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도 싫어라 해요. 음성에서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는요 거의 25에서 30 정도를 해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마케팅에 관련한 것들, 그다음 IT에 관련한 것들 사실 다 일반 상식에 집어넣어요. 뭔 소리냐? 글로벌 기업이죠.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다 보니까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떠한 지식들은 양 4천만의 상식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IT 산업에 대한 기초 지식들,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기업의 마케팅과 관련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일반 상식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이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어떻게 되냐면 경제하고 경영 상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공계의 과학, 기술 상식이 있는데요. 요건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10에서 15개 정도 나오고요. 요거는 이제 5문제 내외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공계 같은 경우는요, 이게 뭐 5, 6, 요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 15개 내외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제 전공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물어보는데, 근데 전공과 관련된 거 물어보면 좋겠는데, 인문계는 어디로? 이쪽으로 좀 편향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경제학 개론들 정도는 받겠지라고 하고 출제를 합니다. 받겠지. 근데 이공계도 어떻게 돼요? 문제 숫자가 적었을 뿐이지 구석구석에서 똑같이 냅니다. 그러니까 15개 내놓고 그 중에 한 6개는 이공계도 같이 보게 하자.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공계도 이 부분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거를
맞고 들어가게 되면 다른 이공계 학생들보다 보통 한 4, 5개 더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경제를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찍을 수밖에 없어요. 읽어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업을 듣고 나면 굉장히 저런 문제 왜 들 나오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인데요. 인문계의 상식 문제는 4천만의 상식을 냅니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과학 상식. 100m 선수들이 출발할 때는 무슨 원리를 이용했느냐 뭐 이런 걸 내요. 그런데 이공계는 좀 심화 지식을 냅니다. 전체적으로 15개 중에서 13개 정도까지는요 그냥 조금 더 어려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끔가다 한두 개 정도는 별 이상한 걸 내요. 지난번 시험에는 C 언어가 나왔어요. 그런 거 뭐 맞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전공 아니고서는. 그런 건 그냥 후딱 버려도 되고, 문제는 뭐냐면 고등학교 과학의 물리와 화학의 어떠한 기본 원리들이 이제 조금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한 2년 전만 해도 물리 1, 화학 1에서 끝났는데 요새는 물리 2, 화학 2로 넘어갔어요. 생물 지구과학 안 나눠온 걸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일단 그런 거 몇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는요 이제 크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거를 한 번을 할 거고요, 요거를 한 번 할 거고, 요거는 2번을 할 겁니다. 자, 요거는 왜 2번이나 해야 되냐? 생각보다 다룰 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평균적으로 상식은 우리가 수업의 다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모의고사라든가 교재에 있는 안품 문제들 이런 거에서 기본적으로 60% 이상은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항상. 심지어 뭐 거의 몇 개 빼고 우리가 다뤘던 것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뭐죠? 안 외워요. 하고 나서 외울 건 외워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우리가 상식에서 어느 정도 한번 훑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 상식은 안 합니다. 사실은 훑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LTE는 롱텀 어쩌고 이걸 할까요? 와이파이는 뭘까요? 이걸 해봤자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다 나오는 얘기니까 그것들은 저 뒤에 나오는 몇 가지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외웠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은 그 대신 뭐예요? 이것은 원리를 알게 되면 틀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리에 대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경제 경영이나 얘는 어떻게 돼요? 다 할 겁니다. 이공계 이날 굉장히 머리 아플 텐데 그래도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하게 되면 나 인생 살아가는 데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 과학은 인문계는 조금 일찍 끝내줍니다. 학원 다니면서 일찍 가는 게 그렇게 기쁜 날은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그리고 이공계는 짤 없습니다. 그냥 그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크게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업은 수업이고 공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 볼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공부를 안 했다는 건 아는데 생각은 했어요. 내가 수능을 잘 보면 가는 대학이 바뀌고, 가는 대학이 바뀌면 내 인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이야 라는 말을 숱하게 들었고, 이제 심지어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살았단 말이야.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사트는 왜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트라는 시험은 뭡니까? 선발 시험이죠. 선발 시험이에요. 이번에 사트 몇 명 봤는지 알아요? 혹시 아시는 분? 전국적으로 아세요? 관심 없어요? 7만 명이 봤거든요. 7만 명이 봤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대략 뭐 평소에 그거 뭐 2,500에서 3,000명 뽑았겠죠. 2,500에서 3,000명 뽑아요. 그러면은 사트의 목적은요,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2,500명이다. 2,500명이 최종 선발 대상자. 그러면 삼성의 기본은 3배수 뽑는 거거든요. 그럼 7,500명을 사트에서 뽑아요. 여기서 몇 명 붙나요? 30명 중에서. 산술적으로는 3명이 붙어요. 그런 시험을 마치 운전면허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일주일 전에 이러고 눈을 이렇게 뜨고 이렇게 가서 보고 가서 될 거다. 물론 되는 사람 있어요. 이게 시험이다 보니까 시험이 적성에 맞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은 가다가 어떻게 되죠? 번개를 맞아도 손가락만 까딱까딱해서 마킹만 할 수 있으면 붙는 애들이 있어요. 그 자리 우리 거 아니에요. 그 자리는. 아시겠습니까? 주변에서 뭐 이런 거죠. 찍었는데 붙었다더라. 뭐 있어요, 진짜. 왜? 그 해에, 그 회사에 그 직렬을 쓴 애들이 다 무식했거든. 그래서 당락이 어디서 갈렸어? 2번으로 밀었다와 3번으로 밀었다 해서 갈렸어. 이런 거 가끔 있는데요.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자기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만 틈이 있으면 나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버려야 될 거는요, 나는 웬만하면 된다, 이걸 버리세요. 그냥 나는 웬만하면 일단 안 될 거다를 생각하세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죽이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팩트만 얘기해요. 팩트만. 제 마지막 강의 3월, 그러니까 시험달 강의 뭐 이렇게 듣는 학생들은요, 실제적으로 그 평균 퍼센테이지하고 그닥 차이가 없어요. 10몇 % 정도 합격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경험상 1월, 2월, 사실 12월 강의는 처음 열었는데 1월, 2월도 늦으면 안 되고 2월 초쯤에 강의가 끝난 학생들은 거의 한 30% 이상 합격률이 나와요. 자기에 따라서 조사된 것만. 나중에 조사 안 됐는데 누가 찾아와요. 우리 언니가 선생님 수업 듣고 붙어서 저도 왔어요. 네 언니 누군데? 아무개요. 그럼 이제 내 머릿속에 없는 애야. 걔가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뭐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이 시험은 어려운 시험 아니에요. 하지서 준비하면 되는 시험인데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 요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 시험 준비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면접 뭐 별거 있습니까? 그죠? 별거 없어요. 사실은 면접은 뭐 이런 얘기하면 면접 선생님들이 슬퍼하겠지만 이미 서류에서 대충 결정 다 하죠. 다 합니다. 사트 성적과 기타 서류들을 가지고 대충 결정을 하고 면접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게 맞냐 아니냐 뭐 요 정도를 하지요. 물론 이제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실제로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대비를 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20대 1,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어떻게 돼요? 그래도 삼성이라는 기업에 입사할 수가 있어요. 삼성이라는 기업이 좋은 이유가 딱 하나 있죠. 채용 단계에서는 적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채용 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는 여러분들의 역량이고 뽑을 때는 절대로 차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인문계 여학생들 경영지원 파트 쓰지 마세요. 그것만 주의하세요. 웬만해서는 힘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수추리부터 시작할게요. 수나 문자나 뭐 이건데 옛날에는 수업을 안 했습니다. 이거 수업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다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금 많이 퍼졌어요. 제가 그 수출이 풀이하는 거는 뭐 샘플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혹시 제 강의 샘플 동영상 보신 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왔어요? 싸서? 10만 원이라서? 오 이거 괜찮은데 뭐 이래서 뭐 속아봤자 뭐 이러면서 안 듣는 것보단 낫겠지 이러고 왔구나. 여러분 이렇게 그 엄숙하게 하면 수업이 재미없어요. 제 수업의 모토는 일단 즐겁자예요. 즐겁자. 뭐 솔직히 뭐 이거 하고 싶어요? 아니잖아. 그지? 해야 되는 거잖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왕 하는 거면 즐겁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마음을 오픈을 하고 그냥 최면을 거세요. 이거 재밌는 거야. 재밌는 거야. 이러면서 최면을 걸시고 하세요. 자, 수추리는요. 문제는 봤죠, 그러면. 그죠? 문제는 다 봤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 IQ 테스트야 하고 막 이러고 있죠. 누가 숫자 감각이 좋은가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답이 안 나와요. 원칙을 얘기할게요. 추리 30분에 30문제죠. 다 풀으라는 거예요. 다 풀어야 돼요. 자, 그런데 아까 말했던 수추리 6개하고 도형추리 6개요. 이거 합쳐서 9분 넘어가면 안 돼요. 합쳐서 9분이 넘어가면 안 돼요. 언어 추리를 그래야 조금 차근차근 풀거든요. 그러면은 숫자를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가지고 이게 6개를 이렇게 계속 째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째려보다가 시간이 끝나거든요. 여러분, 사트의 수추리의 출제 원칙은 이겁니다. 6개 중에서 5개는 공식이 있습니다. 나머지 1개는 네 내고 싶은 대로 내봐라예요. 내고 싶은 대로 내봐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고 풀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이건 인 거야, 저거는 저런 거야, 그리고 눈으로 이렇게 째려봐 가지고 풀 수 있는 거 그닥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일단 5개는 맞춘다. 근데 5개 중에서 2개는 뭐야?
그냥 보인다. 수추리는요,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봤더니 보인다. 두 번째, 봤더니 안 보인다. 이걸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뭐 있다고 하는데 다 필요 없고, 그럼 봤더니 보인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 1번 같은 거 한번 보세요. 1번. 몇 페이지죠? 2페이지인가요? 1번을 보면 1, 32, 26, 4, 88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가 특별히 머리를 안 써도 어떻게 돼요? 그래도 살면서 대충 친숙한 숫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예요? 답이 4로 바로 보인단 말이야. 이런 게 두 개, 그 해에 기분이 좋으면 세 개까지 있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두 개 내지는 세 개는 뭐냐면 우리가 풀어서 맞춰야 되는 건데요. 수추리도 마찬가지지만요. 이제 얘기할게요. 추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거 머리하고 좀 상관이 있지 않겠느냐, 평소에 머리 좋은 애들이 잘 풀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러한 상상을 하는데, 추리의 원칙은 이겁니다. 수추리를 포함한 추리의 원칙은 이거예요. 머리를 쓰면 죽습니다. 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머리 좋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알아요. 그죠? 대충 우리가 머리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머리로 풀 수 있죠. 뭐 IQ가 한 200 정도 되면요, 이래가지고 이게 돼요. 되는데 내 IQ가 160 이하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머리 쓸 생각하지 마세요. 이따 수리 시간에는 또 딴소리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자, 뭐냐면 머리 쓰면 죽는다라는 얘기는요, 손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손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손으로 풀기 전에 그냥 머리로 되는 것도 한두 개 있으니까 볼게요.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거예요. 2번. 수추리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해요? 앞 숫자하고 뒷 숫자 사이에 차가 얼마냐를 써놓는 거죠. 그럼 2번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5하고 12 사이 7, 14, 28, 56 나가죠. 이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또 중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출석했다면 7에 곱하기 1, 7 곱하기 2, 7 곱하기 4, 7 곱하기 8, 7에다가 2에 0, 1, 2, 3, 4승 나가네 뭐 이래요. 이런 거는 굉장히 단순하죠. 이런 거 이제 땡큐 하면 풀면 되고, 또 어떠한 유형이 있냐면 외워야 되는 유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개가 이번에 나왔어요.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수열이 나왔어요. 그럼 피보나치 수열은 뭐죠? 앞에 두 항의 합이 세 번째가 되는 것, 이거죠. 그러면은 3번 같은 게 피보나치죠. 3, 5, 8, 13 나가는데 앞에서 이렇게 나가면 2, 3, 5, 8 뭐 어쩌고 저쩌고 맞나요 이거? 세. 자, 이것을 보다 보면은 결국은 뭐가 될 것이다. 앞에 항이 그 다음에 더하는 항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요, 알면은 풀고 모르면 그냥 틀려요. 요거 한 개.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4천만이 다하는 거 하나 있죠. 소수. 그지? 1 아니고, 그죠? 2, 3, 5, 7, 11. 대충 30 안쪽의 소수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되죠. 가끔가다 게시판에 이제 뻥진 질문이 올라옵니다. 분명히 규칙이 소수라고 돼 있는데 왜 7 다음에 11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 저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하지 마시라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우리가 대비해야 될 건 뭐냐면 복합 유형인데요. 대비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풀어보면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볼게요. 1번을 한번 볼게요. 굉장히 쉬운 것부터. 3, 6, 3, 12, 6, 36, 27. 자, 이런 문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머리를 쓰라고 유혹하는 거죠. 왠지 뭔가가 나올 것 같아. 이러면서 막 18일까 막 48일까 뭐 이러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 뭐 하라고? 숫자 나오면 딱 보이지 않으면 머리 쓰지 마세요. 자, 머리 쓰지 말라는 것은 기본적인 원리를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이거의 출제 원칙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뭐냐면 얘네 숫자와 숫자들 사이에 어떤 일정한 규칙성을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규칙성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문제 내는 쪽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보는 쪽하고 푸는 쪽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되냐면 이 문제를 내는 원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원리가 뭐냐. 그거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거에 근거해서 풀어보게 되면 이래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뭘 해라? 차예요. 차를 쓰는데 차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 쓰는데 얼마 안 걸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9 마이너스 6인가요? 플러스 30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제가 4층 연산이 잘 안 되니까 혹시라도 틀리게 되면 그냥 틀렸다고 하면 돼요. 그냥 또 그런 거 갖다 쳐다보지 마세요. 5에서 3을 뺐더니 1이라고 쓰더라 뭐 이렇게 쓰면은 오늘부터 바뀌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틀렸다고 얘기하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거든요. 제일 편한 법이 뭐냐면은 이거에서 바로 규칙성이 보이는 게 사실은 가장 편한 문제예요. 즉 눈에 딱 보인다라는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차에 대한 규칙성이 그냥 나오는 거거든. 그런데 이걸 딱 보면 어떻게 돼요? 뭐 나와요? 안 나오죠. 자, 그런데 수추리를 내는 원리는 뭐냐면 합과 그다음에 합 다음에 뭐냐? 합, 차,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이란 말이야. 4층 연산이죠. 대한민국에서 이제 궁극의 4층 연산은 이제 나눗셈이긴 한데, 어쨌거나 뭐 이제 그걸 가지고 내요. 그러면은요, 뭐 하냐면, 얘네하고 얘 사이에 합과 곱의 관계, 아니, 합의 관계, 차의 관계가 먼저 이렇게 나온다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얘네들이 곱셈과 나눗셈 관계가 성립하느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곱셈, 나눗셈 무조건 뭐예요? 정수의 곱셈은 정수의 나눗셈입니다. 우리 분수 따위 치지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야? 이거는 어떻게 되죠? 얘하고 얘 사이에 뭐가 성립해? 곱하기 2. 얘는 나누기 2죠. 여기서 멋부린다고 곱하기 2분의 2 따위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야. 왜? 나중에 진짜 멋부린다고 곱하기 3분의 2 따위 한단 말이야. 이거 없어요. 무조건 뭐라고? 정수라고. 정수. 어떻게? 촌스럽게 그냥 쓰세요. 나누기. 나는 멋있게 쓰고 싶어. 그러면 차라리 이걸 해. 이거 슬롯이.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곱하기 4. 얘는 나누기 2. 얘는 곱하기 6. 얘는 곱하기 또 27분의 36분의 27 뭐 이런 거 하면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럼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러면 이 사이에서 규칙성 보는 거지. 어떻게 가요? 곱하기 2, 4, 6 나가네. 근데 여기는 아니라고 그랬지? 아니면 어디로 간다? 원래의 공식대로 간다야. 원래의 공식대로. 그러면 여기는 뭐가 오겠어요? 곱하기 8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27 곱하기 8 하면 216. 우리가 눈으로 째려보는 상상 밖의 숫자가 답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앞에 넣어주면 더 여러분들은 속기 쉬운데, 그죠?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원리야. 즉 뭐하고? 앞 숫자와 뒷 숫자가 어떠한 관계식을 형성하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풀어내는 거다라는 거죠. 이거 조금만 습관되면 한 문제 푸는데 10초에서 20초가 걸립니다. 수출이 6문제를 푸는데 3분이 넘어가면 져요. 2분에서 3분 사이에 6개를 다 풀어 째끼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이유가 이러한 단순한 원리 때문이에요. 이 원리들을 생각을 안 하고 저거 아무리 눈으로 째려봐야 맞는 거는 사실 운빨이에요. 운빨.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볼까요? 1, 4, 8, 3, 9, 16, 64가 나왔어요. 얘는 딱 봐도 어떻게 돼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죠. 그죠? 이런 문제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얘도 어떡하라고? 그냥 일단은 뭐 해라? 하라는 거죠. 플러스 6, 플러스 7 여기까지 못 될 줄 알았죠. 그죠? 여기까지만 오면 아 요거 다음에 8 가지고 뭐 하는가라는 기대를 갖고 쳐다봤는데 얘가 뭐야? 플러스 48 띠바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우리는 또 여기서 고민 안 합니다. 바로 뭐 하라고? 관계. 이거 뭐예요? 곱하기 4 곱하기 2 8분의 3 따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 이거 곱하기 3 안 된다. 곱하기 4 쉽게 보이는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아니니까 얘도 아니겠죠? 그러면은 얘는 어디로 간다? 얘들은 그냥 이렇게 가네. 근데 밑에 거 보니까 어떻게 돼? 2,
3, 4, 아, 규칙이네. 이 다음에 뭐겠어요? 마이너스 9.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틀릴 일이 없어요. 이런 문제들은. 저게 안 되는 거는요, 못 푸는 거예요. 풀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한 개만 더 해볼까요? 4번. 4번 해볼까요? 4번. 이게 그게 있어요. 조금 습관이 되면은 이렇게 해도 돼요. 4번 같은 경우, 아, 요거 지워야 되는구나. 5, 7, 14, 12, 15, 40, 45, 42란 말이야. 그러면은 조금 습관이 되면은 이렇게 해도 돼요. 플러스 2 나왔네, 안 되네. 플러스 7이네, 곱하기 2네. 마이너스 2네, 안 되네. 이렇게 가도 돼요. 그런데 이게 꼭 시간을 아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진짜 더러운 복합형이 걸릴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해도 됩니다. 이 순서를 대고 이렇게 갈지 아니면 하나씩 이렇게 갈지 뭐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나을 것 같긴 해요. 조금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3이네, 안 되네. 이거 플러스 30이네, 곱하기 3이네. 뭐 이거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니까 이거네, 이거네, 이거네. 이거네, 이거네. 안 봐도 뭐겠다?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뭐겠다? 플러스 4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숫자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라? 1초 정도 째려보면 보인다, 안 보인다가 나오는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생각 안 하고. 앞에 두 개는 그냥 생각을 해주는 게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좋아요. 왜냐면 풀고 났더니 쉽네 이렇게 하면 억울하잖아, 그지? 그래서 한 두 문제 정도는 그냥 보일 거고, 나머지 문제들은 어떻게 해라? 나머지 문제들은 이렇게 가게 되면 바로 풀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대부분 풀려요. 이해 돼요? 그죠? 로직은 최대로 복잡한 게요, 이거겠죠? 4가지 섞는 거겠죠? 4가지. 4가지를 섞으려면은요, 숫자가 최소한 몇 개가 나와줘야 돼? 8개가 나오고 9번째를 물어봐야 돼요. 8개가 나오고 9번째를 물어봐야 되는데, 사트가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5개에서 7개를 주고 6번째에서 8번째를 물어본단 말이야. 즉 지금까지 단 한 번도 4개를 낸 적이 없어요. 4개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3개 정도, 즉 6개만 보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 규칙성이 나오게 되고, 이거 봤는데 규칙성이 안 나온다 그럼 좀 다른 문제다 라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또 한 가지 풀어보면은요, 안 풀어봐도 되겠죠, 더 이상. 그죠? 내가 또 풀어줘야 돼요? 그럴 것 같은 사람 괜찮죠? 이 정도 했으면 이제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손이 정확한가를 판단하면 돼요. 손이 정확한다라는 것은 5하고 7을 빼면은 2다라는 건 이게 손이에요. 머리 아니에요,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하면 되고요. 이제 조금 다른 유형을 한 개 보도록 합시다. 9번하고 10번을 볼 건데요. 이제 조금 난해하게 들어가면요, 이것은 이제 결합이에요. 결합. 여기서 말하는 결합은 지금 앞에서 풀었던 원칙은 뭐냐면, 뭐 이게 됐든 항별로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죠. 결국은 하나의 항과 하나의 항 사이에는 하나의 연산규칙만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조금 꼬아서 내게 되면요, 곱하기와 빼기, 곱하기와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을 시키는 문제들이 나와요. 요게 이제 로직을 가진 문제들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축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볼게요. 3번, 9번을 보면 3, 5, 8, 13, 22, 39거든요. 그럼 이제 평소대로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 플러스 3이네. 이게 뭐라고? 이게 손이 잘못한 거라고. 일단 손가락을 자르면 안 되고,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튕겨주면 돼요. 설마 내가 머리로 이것을 5에서 3 빼면 2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고 막 그러면 이거란 말이야. 2 안 되네. 플러스 3 안 되네. 플러스 안 되네.
안 되네. 오, 이거 다음에 11인가? 딱 했더니 얼마죠? 헉이 됐죠. 헉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이게 나의 길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의 길이 아닌 것은 한 번 더 시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하는데 몇 초면 돼? 5초면 되거든요. 5초면 되니까 그럼 나의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뭐냐면, 자, 전체에 다 뭐가 안 나오더라. 저 중에 한 개라도 곱하기 나누기 로직이 나오게 되면요, 머리가 아픈 거고, 지금까지 그런 문제 없었고, 적어도 어떻게 돼요? 저만큼 보게 되면 2개 정도는 곱하기 나누기 로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 단 한 개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뭐다 이거? 아, 이거 복합형일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즉 앞항과 뒷항이 2가지 이상, 2가지 이상 나오면 안 되는구나. 어차피 똑같구나. 2가지의 연산을 가지고 했을 거야. 그러면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의상 써줘야 될 게 이거예요. 이거 곱하기 1 더하기 2네 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뒤에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차피 곱하기 1 더하기 3이니까 안 써도 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곱하기 2 빼기 1이네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곱하기 2 빼기 2네, 곱하기 2 빼기 3이네. 이쯤 되면 로직이 나오는 거죠. 이해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착한 문제죠? 착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멘붕을 주고 나서 두 번째 바로 우리를 안심시키는 착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이거죠? 그럼 3, 4, 5 결국 뭐겠어요? 곱하기 2 빼기 6 이게 뭐니를 물어봤겠죠? 곱하기 2 빼기 6 이것이 결합을 시킨 연산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언제 하라고? 이렇게 쭉 했더니 죽어도 곱하기 나누기가 안 나오더라 할 때 한번 해보는 거야. 두 번째, 굉장히 슬픈 거는요, 이게 있어요. 니네 마음대로 내라 하는 문제 중에서 여기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 거 있어. 그거는 슬픈 문제죠. 한마디로 우리가 낚인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팔자예요. 한 문제 정도는 그렇게 됩니다. 삼성은. SK나 현대기아는 반을 그렇게 내요. 그래서 SK나 현대기아 인적성은요, 다 풀면 떨어져요.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다 못 풀어요. 그래서 다 풀면 떨어집니다. 그거는 찍지 말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그럼 이제 요거는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사실 이거예요. 곱하기 2라든가 이런 곱하기 나누기 연산이 통일되면요, 이거는 이제 개차수열도 가능합니다. 개차수열 2번 차내는 거죠. 이럴 때 규칙성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풀어도 돼요. 모르겠다 싶으면. 자, 그런데 이제 슬픈 문제가 이거죠. 우리를 슬픔에 빠지게 하는 문제는 10번 되시겠다라는 거죠. 10번. 3, 5, 13, 43, 177. 여러분 이렇게 짧게 해주면요, 이거 심상치 않은 거예요. 길게 해주면은 여러분 오히려 쉽고, 짧게 해줄 때 심상치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해볼게요. 더하기 2네, 안 되네. 더하기 8이네, 안 되네. 더하기 30이네, 안 되네. 더하기 몇이냐? 134인가요? 일단 불길하죠? 안 되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일단 배웠으니까 고지고대로 예의를 한번 갖춰주자. 그지? 예의를 한번 갖춰주자 라고 했어요. 뭐야? 곱하기 1 더하기 2.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곱하기 2 빼기 1. 곱하기 2 빼기 3.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근데 곱하기 2 빼기 띠바. 아니죠? 여기서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제 뭐 하자고? 뭐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버려? 곱하기 1에서 시작해서 2에서 안 됐으면 어디로 가라고? 고민하지 마세요. 곱하기 3 빼기 얼마요? 곱하기 3 빼기 2 곱하기 3 빼기 더하기네 띠바. 그죠? 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뭐예요? 4까지 간 적은 없어요. 4를 가게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연 먹이겠다라는 강력한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엿을 드시면 돼요.
엿을 드시면 되고, 3개 했으면 대충 뭔가가 사실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거? 나오나요? 안 나오나? 이게 더하기 3이구나, 참. 여러분들이 정신을 안 차리는 이유가 이거죠? 내가 5 곱하기 2 빼기 3을 써놔도 또 그런 값다 하고 앉아있지? 여러분들이 참은 게 아니라는 건 저는 알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저거 썼을 때 아무도 의문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았어. 그런 값다. 여러분, 선생은 믿어야 되는데요. 선생이 칠판에 쓰는 건 믿지 마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뭐죠, 여기? 4인가요? 그러면 눈치가 있으면 이제, 자, 원칙은 뭐? 4 이상 간 적은 없다. 여기서 규칙이 안 나오면 우리는 연 먹으면 된다. 그러면 그 심정으로 고르면 뭐가 돼요? 뭘 찾을 수 있죠? 그죠? 대각선 나와버리죠? 그럼 여기는 4 곱하기 5. 4 곱하기 4 더하기 5.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곱하기 5 더하기 6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최강의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디서 3 이상 가지 않는다. 2, 3에서 규칙성 안 나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 2, 3이고 세 번째 칸 딱 요만큼이죠. 요만큼 해보는데 뭐 저거 한다고 우리가 뭐 죽겠어? 그죠? 미치는 셈 치고 저기까지는 해보는 겁니다. 근데 저것을 하고도 안 나왔다 싶으면 사실 이제 그때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이왕 시간도 남았는데 더 덤벼보든가 아니면은 엿을 먹든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이런 거 가끔 나오죠. 5의 제곱 빼기 2, 뭐 6의 제곱 빼기 3. 미친놈이죠? 지만 푸는 거. 그런 거. 이게 뭐죠? 처음에 5, 25 빼기 23, 66이 33, 77이 49에 43인가요? 아니, 뭐야. 45인가요? 뭐 이거 하면, 뭐 나와요? 안 나와요. 죽어도 안 나와요, 이거. 이거는 뭐야? 내는 놈의 로직이거든. 그래서 내는 놈이 36,500명이면 로직도 36,500까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감이죠. 어떠한 숫자의 감이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요거는 진짜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돌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사트에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한 문제만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문제만 출제되기 때문에 이건 어쩌다 운 좋으면 맞고, 그리고 이거 한 개 틀렸다 그래서 대세에 별 지장이 없어요. 6개 중에서 일단 5개만 맞춰주게 되면 별 지장이 없는데 6개 중에서 3개 맞았다 그럼 지장 굉장히 커요. 조금씩 쌓여서 지장이 크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떻게 해라? 답을 보고 이러한 다양성이 있음을 확인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제 뒤에 교재에 보면은 제가 요걸 써놨죠. 특히 뭐 맨 마지막 줄에 3번의 경우 정상적으로 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뭐 이런 거 풀겠다고 한 2분, 아니 5분 내지 6분 정도 갖은 짓을 다 하면 풀려요. 갖은 짓을 다 하면 푸는데 그거 풀다가 시험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복습을 할 때 여기 요 문제들은 한 이렇게 10초, 20초 째려보세요. 째려보고 뭐만 확인하면 돼? 모르겠다. 뭐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답을 보고 요딴 식으로도 얘들이 낼 수 있구나 라고 해서 그러한 경우의 수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늘려나가기 바래요. 나중에 이제 문제집도 어차피 한 권씩 볼 거잖아, 그지? 뭐, 뭐가 됐든가, 뭐가 됐든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사실 이거에다가 문제 덧붙인 내 책도 하나 있어요. 후진책. 하여튼 하나 있는데, 그걸 보든가 할 때 어떻게 돼요? 이러한 규칙성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해결하고, 아닌 것들은 어떻게 해라? 이것들은, 이러한 논리도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가면서, 그냥 그 경우의 수들을 여러분이 그냥 넓혀두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다른 회사 인적성 볼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타 회사 같은 경우는요, 이런 로직이 반, 그 다음에 지 멋대로가 반 이 정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다 풀겠다고 덤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일단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사트에서 수출이는 그닥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다 한 겁니다. 다 한 거예요. 이제는 작년에 저한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경쟁력이었는데 동영상도 요즘은 굉장히 많이 듣고 저한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모르면 이제 불리해요. 이거 모르고 눈으로 푼다거나 머리로 푼다 그러면 불리하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문자 추리를 볼게요. 1개 내지 2개 정도가 나오는데 얘들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와요. 하나는 문자를 치환하는 것, 그 다음에 문자의 순환인데요. 치환이고 순환이고 나발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맨 마지막에 표죠. 맨 마지막에 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들이 있어요. 그죠? 친하죠? 알파벳. 그 다음에 한글. 이거 문자가 친한데 한글이 참 좋은데 어려운 거죠. 우리가 그 킹 세종께서 만드신 거 하고 국어사전에 등재 순서가 또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쌍기역 뭐 이런 것은 사전 등재 순서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규칙성들은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A, B, C, D 순서는 알죠. 가나 다라로 알 텐데 쌍기역 나왔다 아니면 왜 이런 거 나왔다 모음에 이게 어디쯤 들어가느냐 정도는 여러분들이 순서를 알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문자와 숫자를 치환을 시킵니다. 문자와 숫자를 치환을 시켜요. 그러니까 A가 통상적으로 A가 1, 그 다음 B가 2, 뭐 C가 3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문자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단 확인할 건 뭐예요? 알파벳이냐 한글이냐. 알파벳 나오면 일단 안심하면 되고 한글이 나오면은 뭘 찾아봐라. 그 안에 복자음 복모음이 있나 없나를 찾아봐요. 그래서 복자음 복모음이 없으면 또 안심하면 돼. 근데 그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 아, 이거 조금 귀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문제는 보통 이따위라는 거죠. 1번을 보면 다음 문자들은 일정한 규칙을 따르고 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문자를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B, C, F, K, R 알파벳이네. 일단 우리가 안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자? 숫자를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B는 2, C는 3, F는 6, K는 11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결국은 2, 3, 6, 11, R이 몇 번일까요? R이 18번인가요? 18번인데 2, 3, 6, 11, 18에 뭐가 돼?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죠. 자, 이런 것들은요. 문자 추리는 아까 말한 로직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문자 간의 간격만 알게 되면 이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대고 또 이제 해놨더니 아까 뭐 그런 숫자 만들어 놓고 알파벳으로 그래 보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답안지 찢어버리면 돼요. 그냥 우리는 삼성이 안 들어간다 더러워서 뭐 이러고 그냥 나오면 돼. 하지만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 3, 5, 7, 9네. 그지? 그럼 그 다음에 11이야. 그러면 R 다음에 11번째 나오는 숫자가 뭐겠느냐? 이건 어떻게 해요? 그냥 뚝뚝뚝뚝뚝뚝 돌아가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밑에 있는 표를 돌리면 그 다음에 아, A구나. 이런 걸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딱 보니까 쌍기역, 쌍비읍이 나왔죠. 그러면 어디다? 아, 사전 편찬 순서구나. 라는 거죠. 그럼 그 밑에서 보면 리을, 시읒. 자, 우리가 그냥 그걸 확인 안 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리을하고 시읒 다음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쌍비읍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대형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 관계를 놓쳐버리게 되면요. 이거는 내가 나중에 그 뒤에 거를 다 정확히 대입을 해도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서부터 틀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이 이거는 6이겠고 시읒은 10, 치읒은 15. 사전 등재 순서에 의하면 그러면은 아, 4, 5, 6, 7, 8의 순서구나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쌍비읍 다음에 8번째가 지나서 나온 게 무엇이냐? 티읕이다. 이런 식으로 고려라는 얘기죠. 3번 마찬가지죠. 3번은 약간 꽈봤어요. 니은 다음에 미음 뒤로 갔다가 다시 디귿으로 왔으면 이제 어떻게 됐겠더라? 더했다가 뺐겠다, 더했다 뭐 이런 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더하기 3 마이너스 2 더하기 3 마이너스 2 이 정도가 계속 반복되니까 아, 뭐겠다. 이런 식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문자 추리는요. 자, 문자 추리가 어렵게 나오면 4번 같은 경우인데요. 조금 어렵게 나오면 치환을 시킨 거죠. 그래서 어떻게 치환시켰냐면 일단 자음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쌍기역 뭐 이런 거 나왔어요. 근데 다, 嗲, 러, 벼 뭐 이런 거 보니까 일단은 뭐겠다. 안심해도 되겠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봤었을 때 쌍기역 다음에 다는 얼마다? 2개가 지나갔고요. 그죠? 다, 디귿 다음에 리을, 2개가 지나갔다. 즉 사전 등재식 순서에 있으면 가운데 쌍디귿이 있었죠. 이러니까 어떻게 되더라? 자음은 플러스 2네. 그 다음에 그럼 모음은 어떻게 되지? 다다 러비어 나왔으니까 이것은 플러스 1이네. 자, 이런 것들은요 혼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출제를 할 수밖에 없냐면
복모음 체제로 갔을 때에도 같은 순서의 권리도로밖에 출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치환이기 때문에 치환을 하다 보면 뭐가 안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 사전 등재식 모음이 여기에 나오지 않는 한 둘 중에 하나가 똑같이 걸릴 거다. 둘 다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다 보면요. 앞에 우리가 아야 어여로 가게 되면 그냥 플러스 1의 로직이 나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사전 등재식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뒤에 복모음 하나씩 제끼면 그 순서가 그대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자음은 2개씩, 그 다음에 모음은 1개씩, 이러니까 자음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시옷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야 어여 오니까 소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논리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요. 즉 이것은 무엇이다? 문자는 생각보다 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단순하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처음 시작했으니까 이제 잠깐 쉴게요. 잠깐 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도용을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